네, 우리 문법, 영문법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팔품사 이론을 정리하기 전에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몇 가지 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단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의미 단위. 의미 단위 중엔 단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어가 뭐냐 정의하게 되면은 단어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를 단어라고 합니다. 구라는 말 들어봤죠? 구는 2개 이상의 단어를 얘기하죠. 2개 이상의 단어이면서 주어 동사 체계를 갖지 않은 것, 그게 구입니다. 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절은 주어와 동사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절입니다. 이거보다 큰 단위가 문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문장은 주어와 동사 체계를 가지고 종결부어가 있는 겁니다. 종결부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한 문장 속에는 많은 절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의미 단위들에 대한 단어나 구나 절의 역할들을 공부하는 게 문법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용어 정의를 해봤고, 또 우리가 품사 이론을 하기 전에 일단은 어떤 이 문장의 구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문장 도해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장 도해라고 하는데 우리가 늘 보던 것,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만약에 보어가 있다 이러면은 이 보어가 오는 자리는 형용사 아니면 명사일 것이다. 형용사 아니면 명사일 것이다. 이렇게 되고, 이 주어 자리에 수식어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M이라고 하고 modifier라는 약자인데요. 형용사가 이렇게 수식을 할 수 있다. 동사도 수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동사의 수식어는 modifier는 부사다.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왔다면은 형용사도 수식을 받을 수가 있는데 M이 부사다. 보호 자리에 명사가 왔다면은 명사 수식을 하는 게 modifier로 형용사다. 이렇게 될 수 있죠. 또 우리 이런 자리에 말이 붙여져요. 그것을 이걸 부가어라고 그러는데요. 부사가 합니다. adjunct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부사가 이렇게 의미 단위 사이사이에 자유롭게 들어가요. 그래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 단위, 여기 하나 빠진 거, 여기 만약에 이렇게 목적어가 온다면은 주어 동사 보어가 아니고 주어 동사 목적어가 온다면은 이때는 목적어는 명사만 오기 때문에 이것만 해당이 됩니다. 요 스트럭처만 해당이 되고 이것은 안 되겠죠. 형용사가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올 때 이게 되고, 보호 자리는 그래서 형용사나 명사가 올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구조를 문장의 주 요소라고 합니다. 주 성분 같은 말입니다. 주 요소로 올 수 있는 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다.
그래서 문장의 주요소로 오게 되고 이렇게 수식할 수 있는 자리에 오는 것 이것을 주요소와 비교되는 말로 부요소라고 하죠. 부요소로 수식어가 있게 됩니다. 또 이렇게 끼는 것 의미 단위 사이에 끼는 것을 주요소와 비교되는 말로서 이것도 부요소라고 하고 이것을 낀다 그래가지고 말을 첨가시켜 주는 것이거든. 그래서 부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문장의 스트럭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구조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할 게 영어 1, 2년 한 거 아니죠. 선생님의 어떤 이게 수업이고 강의라고 그러면은 목표는 영어를 공부를 조금 한 사람입니다. 최소한 고등학생 이상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이상의 영어 공부를 좀 했다. 뭐 잘했든 못했든 뭐 잘했겠어요. 잘했든 못했든 그런 정도 어떤 영어 공부한 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공부를 했는데도 이게 참 정리가 안 되고 이해가 아직도 잘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게 이 강의의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걸 왜 그렸냐 하면은 이러한 각 자리들의 이런 걸 문장의 요소라고 하는데 의미 단위들이 이러한 역할을 하죠. 각 자리에 단어가 오는 거는 이 각 자리는 단어가 올 수도 있고 구가 올 수도 있고 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단어가 오는 거는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뭐 그런 거 공부하자고 그런 게 아니라 쉽기 때문에 구나 절이 왔을 때예요. 구도 단순히 두 단어가 나열이 되어 있는 그런 구는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관심을 끌지 못해. 그럼 다 해요 여러분들이. 뭘 때요? 뭘 때? 중동사가 이런 자리에 자리 잡거나 절이 올 때라고. 그러면 어떤 자리에 뭐가 오는가를 한번 봐요. 지금 이 자리에는 단어도 좋고 구도 좋고 절도 좋아요. 이 자리에는 단어 구가 와요. 절은 못 와요. 이 자리도 단어하고 구만 온다고. 지금 이 자리는 단어, 구, 절 다 돼요. 명사일 때입니다. 형용사일 때는 절이 못 와요. 이 말은 뭐예요? 형용사를 수식하는 절은 없어요. 지금 얘기했네. 형용사를 수식하는 절은 없다. 이 중요한 말이고 여러분 공부할 때 나중에 이거 가지고 헤매지 말기 바랍니다. 또 이 주어 자체가 단어일 수도 있고 구일 수도 있고 절일 수도 있죠. 요거는 단어죠. 이건 단어입니다. 이 자리 자체도 이 자리 자체가 요 구조일 때 명사 구조일 때는 요 자리도 단어일 수도 있고 구일 수도 있고 절일 수도 있더라. 또 이렇게 부가어가 되는 자리도 뭐 각 자리 다 같아요. 부가어도 단어일 수도 있고 구일 수도 있고 절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럴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관심 사항이 뭐라고요? 이 자리에 단어가 오는 건 의미가 없다. 쉬우니까 절이 올 때, 구가 올 때 이 자리에 구도 그냥 구가 아니고 이 구도 준동사가 올 때 얘기합니다. 나중에 준동사가 뭐라고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은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 같은 게 이런 자리에 올 때 우리를 헷갈리게 하거든. 그런데 정리를 잘 해놓고 처음에 이해를 잘 하고 설명을 듣고 이해를 잘 해서 정리를 정확하게 잘 하고 있으면 자 시간은 조금 걸려요. 그러나 이해 못할 건 없다. 여러분 스스로가 교재를 보고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문법에서 핵심 사항을 정리해 나가는 시간이에요. 한 6시간, 7시간 이 강의가 될 건데 잘 하여튼 이해될 걸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면 저러한 의미 단위들이 문장의 어떤 성분을 이루어서 배열이 돼요. 그럴 때에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도해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각인시키고 있으면 좋겠죠. 또 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품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팔품사에 대해서 하나씩 해보면 돼요. 지금 품사를 공부하는 건 품사 이론은, 즉 팔품사라고 하는 것은 영문법에서 헌법하고 같은 거예요. 헌법. 변하지 않는 거죠. 모든 문법 이론이 팔품사 이론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등한시하면 안 된다. 선생님 생각에는 문법의 시작과 끝이 팔품사입니다. 거기에서 시작해서 거기에서 끝나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좀 정리해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팔품사. 우리가 팔품사라고 그랬으니까 품사가 8개인데 품사라는 게 뭐예요? 품사. 품사라는 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품사. 품사라 하면 어떤 단어를 뜻, 그 의미하고 문장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예요. 영어 단어 여러분 몇 개 있어요? 영어 단어가 138,596개 있습니다. 몇 개? 138,596개가 현존하는 영어 단어가 존재하는데 그 단어를 혼자 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연구를 해서 뜻과 역할에 따라서 분류를 하니까 8개가 되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품사예요. 우리말은 구품사. 또 여기 괜히 썼네. 헷갈리니까. 그래서 팔품사예요. 즉 단어를 의미와 문장에서 역할에 따라서 분류를 했을 때 8개가 나오니까 왜 그렇게 분류를 했는가 하는 분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론이라고. 별거 아니에요. 알고 나면. 그러면 자 처음에 8개의 품사니까 명대적, 형부, 감전적,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 전치사, 접속사 이렇게 있어요. 품사가. 그러면 처음에 명사부터 더듬어 보면 명사는 뭐냐? 명사의 정의는, 명사는 사물의 명칭을 나타내는 단어가 명사죠. 그 역할은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주어가 되는 자리, 목적어가 되는 자리, 보어가 되는 자리에 쓰죠. 그래서 문장의 주요소를 이루어서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쓰고 있다. 그게 역할이에요. 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고 주어가 되고 목적어가 되고 보어가 되고 있지요. 그러고 있어요. 명사 끝이에요. 명사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재에 지금 이 수업을 보고 있다면 교재가 어디 있는가는 알죠. 인터넷에 어딘가에서 받을 수가 있고 찾아볼 수가 있겠어요. 그 교재를 볼 때 명사의 수많은 문법적 설명이 있어요. 그럴 때 이 내용을 알고 별게 아니고 그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제 알면 되겠죠. 5가지 종류. 가사명사, 불가사명사 있는데 가사명사는 다시 보통명사, 집합명사 있고 불가사명사는 물질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가 있다. 그래서 명사 종류는 5개야. 셀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보집, 물고추 이렇게 된다고. 보통명사, 집합명사, 물질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 그럼 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명사는 착한 품사입니다. 하여튼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된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게 대명사이기 때문에 명사하고 같아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이렇게 쓰는 거죠. 대명사가 한 7가지 종류가 있고 특히 대명사를 쓸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격이라는 게 있어요. 명사 자리와 목적어 자리에 명사는 격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쓰는 일반 명사들은 주격하고 목적격이 같아요. 소유격만 어포스트를 배워서 붙이는데 대명사는 그 격변화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좀 외우고 있어야 하는 그런 거 있죠. 근데 다 외우고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동사입니다. 동사 여기 있죠. 이 동사. 동사는 요놈을 설명해주는 서술어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끊으면 요게 주부고 요게 술부라고 술부를 이루고 있는 건데 얘가 하는 일은 주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어라고 하게 되죠. 서술어를 동사라고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주어의 동작이나 뭐 상태를 나타낸다는 게 동사의 정의인데 그 동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때 동사만 갖는 고유한 기능이 많아요. 동사는. 그래서 조금 살펴봐야 되고 우리가 그걸 문법이라고 하는 건데 동사는 특징이 뭐냐? 당연히 주어를 갖고 뭐라고? 동사는 주어를 가져요. 주어를 안 가진 동사는 영어가 아니니까. 주어를 갖고 또 시제를 반드시 가져요. 동사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주어를 갖고 시제를 갖는다는 사실은 잊어먹어서는 안 되고 또 동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동사는 대개 그냥 안 씁니다. 파생시켜요. 동사는 파생된다. 동사가 파생되는 모습이 아까 시제를 갖는다고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시제를 갖는다라는 게 파생된 모습 중에 그냥 하나예요. 자, 동사는 원형으로 잘 안 써요. 그런데 이 원형은 루트라고 하는 말에 약자를 앞으로 쓰겠는데요. 원형으로는 잘 쓰지 않지만 원형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원형으로 쓰게 되면 굉장히 중요해요. 안 쓰는 건데 원형으로 원형으로 썼다 그럴 때에는 당위라는 걸 나타내요. 동사의 원형을 쓰게 되면 당위라는 걸 나타내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당위가 의뢰이 그래야 하는 거 누가 말 안 해도 두말하면 허리 아파. 그런 내용이 당위라는 거라고. 자, 선생님이 가르치다라는 말에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게 당위예요. 선생님이 가르치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다 할 때 부모가 돌보다, 부모가 양육하다. 또 공부하는데 학생이 공부하다 할 때는 당위입니다. 그것이. 의뢰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너를 가르친다 할 때는 당위가 아니에요. 그 가르치다가. 즉 당위는 동사의 원형을 쓰게 되면 그런 당위적인 내용을 나타내요. 당위적인 내용. 그럴 때 앞으로 이제 공부할 것 중에 조동사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동사의 원형이 당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원형을 써서 당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조동사의 대표적인 게 should, 당위를 나타내는 조동사 should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조동사 뒤니까 이제 동사의 원형을 쓰게 될 텐데 동사의 원형을 쓸 때에는 요 모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생략하고 R로서 표시되는 거. 당이 뭐라고요? 당연히 그러한 것이 당이다. 그래서 요 형태로도 나타나고 원형만 나타나는 경우에 또 원형을 쓰는 경우는 우리가 명령문에서 쓴다고. 명령문에서. 또 뭐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뒤에 나중에 쓴다 그러는데 하여튼 원형을 썼다 그럴 때는 당위이기도 하고 당직, 즉동 당위이기도 하고 직접적, 즉각적, 동시적
당직, 즉동. 직접적, 즉각적, 동시적. 바로 하는 거예요. 명령을 원형을 쓰게 되면 그래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쓰진 않지만 중요하다. 원형이 떴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별로가 없어요. 이거 당위하고 동시성 뭐 이런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 이 외에는 다 파생된다. 어떻게 파생돼? 뭐 몇 가지 써보면 이런 식으로 파생이 되죠. S를 붙여 단수 복수냐 뭐. 그 다음에 조동사하고 결합을 하죠. 조동사하고 결합을 하고 이게 나중에 이제 조동사 공부하면 되겠지만 여러 가지 서법이 붙어요. 부수적인 말이 붙는 거라고 이 동사에도. 또 그것만 좀 나중에 가서 하고 부정이냐 긍정이냐 뭐 이런 걸 또 따져 그래서 부정어도 붙이고 또 법에서 가정법에 따른 공식이 있고 가정법에 따른 공식이 있어서 또 파생을 시키고 또 지금 제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이 동사의 파생 중에 준동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게 이거라고 이런 것들. 이 동사가 준동사로 파생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전부 문법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이후에 하나씩 해나갈 건데 동사에서 많은 문법적 공부 내용이 나오게 되죠. 자, 아무튼 동사는 정리하면 주어를 설명하고 뭐 주어를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좋아. 그런 건데 파생된다 하는 게 동사의 특징이라는 거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에서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동사의 종류를 잠깐 파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동사의 종류. 지금 요 문장의 성분을 가지고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이렇게 나와요. 그럴 때 요 지금 자, 우리가 어떤 문장이 될 때 최소 주어 동사는 있어야 되니까 절을 이루고서 그 뒤에 어떤 말들이 즉 목적어나 보어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그럴 때 보어를 가지고 판단해 볼 때 보어가 없으면 자, 보어가 없고 보어가 있고 이랬을 때 보어가 없는 것을 완전동사라고 그래요. 완전동사. 이게 뭔 말이냐? 이 동사는 서술성이 주어를 서술하잖아요. 서술성이 완전해서 보어가 필요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보어가 필요할 때는 이 동사는 주어를 서술하는 그 서술성이 불완전해 가지고 보어가 필요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서술성이 불완전한 동사다. 그래서 불완전 동사라고 명칭을 쓰게 됩니다. 동사를 분류하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지금 하냐면 보어가 필요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분류를 해본다는 거죠. 또 목적어의 유무관계를 가지고 지금 목적어가 없을 때는 우리 의미의 어떤 흐름은 이렇게 가잖아요. 의미의 흐름이 이렇게 가게 되면은 목적어가 필요 없을 때에는 의미의 흐름이 즉 뭐라 그럴까 동작의 작용이 이렇게 안 흘러간다. 즉 이 목적어를 대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 그 대상을 우리가 문장의 요소에서는 대상이 되는 걸 목적어라고 하는데 동작이 일어나서 그 의미가 대상체까지는 안 가. 스스로 끝난다. 그래서 자동사로 대상체까지 간다. 남한테까지 간다. 이 타동사라는 이 영어 해석이 그래요. 근데 영어로 보면은 트랜짓 흐르는 거거든. 이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동을. 즉 동작의 작용이 대상체까지 흘러야 되면은 타동사.
안으로 끝나는 놈은 자동사. 그렇게 해요. 다 이해는 되는 말들인데 그래서 보의 유무에 따라서 완전동사, 불완전동사 또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완전동사, 불완전동사 한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동사를 분류해 놓은 다음에 요것을 요대로 쓰는 게 아니라 섞었어. 문장에서 섞이니까 영어를. 그래서 우리 1, 2, 3, 4, 5형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하고 동사만 있는 것은 문장 형식을 해보면은 요거죠 요거. 요건 뭐냐면 보도 없고 목적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도 없고 목적어도 없어. 그러니까 완전 동사하고 자동사니까 영어를 섞어서 완전 자동사 이럽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다음에 보호가 이렇게 있는 경우는 보호만 지금 있네요. 그죠? 보호만 있어. 그러니까 보호는 필요하고 목적어는 없고 하니까 불완전 자동사 이렇게 영어를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 자동사다. 그 다음에 목적어만 이렇게 왔다. 그러면 보호는 필요 없고 자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보호는 필요 없고 완전 동사고 목적어는 필요하고 하니까 타동사. 그래서 완전 타동사. 완전 타동사다. 이렇게 섞어서 쓴다고. 하나 더 있죠? 목적어가 오고 보호가 왔다. 목적어가 오고 보호가 왔다. 이럴 때 자, 이것은 요 보호가 우리가 오형식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오형식은 쉬운 문장이 아니에요. 관심사가 단어만 왔을 때는 관심사가 아니야. 지금 여기에 준동사가 오거나 결이 왔을 때가 관심사라고 지금 수업하는 목적이 그거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 오형식의 구조는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절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있다고. 또 이렇게 있다고. 또 이렇게 있다고. 즉, 요 절이 새로운 절이 이 주절과 주절 말고 다른 절이 하나 들어간 게 축약된 거라고. 쉽게 말하면 절의 구조에서 구의 구조로 바뀌어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요 보호가 뭐냐? 목적격 보호인데 주격 보호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 형식에서 쓰는 거고 목적격 보호인데 이 구조를 보면은 요 놈이 주어고 다시 요 구조가 이렇게 변했을 거다. 어떤 건지 지금 몰라. 요것의 구의 변한 형태이기 때문에 요 보호가 목적격 그 보호라는 거예요. 요거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요 용어를 쓰게 되면 이것도 역시 보호도 필요하고 목적어도 필요하다라고 보니까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타동사이기도 하면서 보호도 있어야 되는 불완전 동사죠. 그래서 불완전 타동사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쓰게 되면 불완전 타동사다. 이렇게 얘기한다. 또 하나 여기 뭐 관심사항은 아니에요. 다만 목적어가 두 개 있어. 간목, 직목이 오는 것을 수여동사다. 그렇게 분류하죠. 수해동사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1, 2, 3, 4, 5형식이잖아요. 1, 2, 3 여기가 4 수여동사인 게 5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동사를 분류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공부하는 거란 말이야. 이 동사를 분류할 때 보어의 유무관계, 목적어의 유무관계로 이런 용어들을 쓰고 그래서 문장의 형식 구성에서 동사를 이런 용어를 쓴다라는 거 지금 정리를 했어요. 이게 이제 동사의 분류법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동사의 분류법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제 동사가 정리가 좀 됐고
명사, 대명사, 동사 했고 이제 형용사 하면 되겠죠. 형용사도 여기 보세요. 형용사를 찾아보러 가. 형용사 처음 하는 게 이 보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형용사는 보호가 되는 것이고 또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 그래서 형용사니까는 어떤 사물의 상태나 특징을 말해주는 거다 하는 게 정의지만 실제 역할은 단순하다. 명사 특정, 명사 서술이거든. 그러니까 명사 특정, 형용사는 용법이 두 개. 형용사와 부사도 앞으로 한 거 마찬가지인데 한정용법이라는 게 있고요. 한정용법이라는 게 있고 서술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용어를 정리해 보면은 한정용법은 무언가를 한정하니까 형용사 같은 경우는 명사를 수식을 함으로써 이 명사의 범위를 좁혀. 예를 들면은 나이스한 보이야. 안 멋진 사람은 다 나가는 거야. 이렇게 보이라고 하는 명사를 한정시킨다. 그래서 이것을 명사 수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서술은 he is nice 하잖아요. 그럼 멋지다. 그럴 때 이 명사를 서술한다고. 맞아요? 그냥 설명한다고. 그래서 꾸민 말 두 개가 형용사 부사인데 그 두 개는 한정용법과 서술용법이 있다. 자, 형용사를 정리해버리면은 형용사는 어떤 이 지가 꾸미고자 하는 말 내지는 설명하고자 하는 말 이게 명사니까요. 명사를 한정하거나 설명한다라는 게 형용사의 그 용법이에요. 이번에는 부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부사도 역시 서술하고 꾸며주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지금 그려놓은 걸 우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 더 이 스트럭처를 가면 우리 이 서술에서 이 부여사가 되는 수식어에서 이 자리를 하나 더 갈 수 있거든. 뭐 이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완전하게 보면 이 자리가 부사거든. 이게 하나 더 가. 그래서 이게 부사라고. 여기도 하나 더 가고 이게 부사고. 이게 부사고. 여기도 하나 더 와요. 부사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거의 이 구조로 가면은 단어란 말이에요. 단어. 그러니까